네, 자, 오늘의 강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외로 잘하실 것 같은데 의외로 겁을 내세요. 줌 미팅을. 네, 네, 맞아요. 네, 오늘 또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강의해 주실 우리 모두 기대하고 들어오신 것 같아요. 김현민 국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학자 김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작해도 되죠? 네, 말씀하세요. 시작해도 네. 저는 이제 애터미 사업한 지 이제 6년째 접어들고요. 이게 아마 이제 줌 미팅이 오늘 두 번째인데 아직도 저한테는 이게 적응이 안 돼서인지 저번보다는 좀 나아요. 근데 오늘은 어떤 강의를 해드릴까 하다가 성공의 8단계 강의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 내용은 2015년 박동철 단장님 센터에서 6주간의 교육으로 만들어진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내용이 아니라 전에 위에 있던 스폰서님들이 박동철 단장님, 정미애 총장님, 정인옥 총장님 여러 분들이 오셔서 6주간의 교육을 하셨는데 그거를 자료화 해가지고 제가 만든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사업하는 데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로 오늘 모든 사장님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PPT 자료를 같이 공유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 주세요. 네, PPT 자료 보이시나요? 한 번만 얘기해 주세요. 네, 자 보이시죠? 성공의 8단계 드림워커. 다음이요. 네, 성공의 방법 뭐가 있을까요? 성공의 방법은 없답니다. 오직 성공의 방향만 있을 뿐이래요. 그 방향은 스폰서들이 먼저 가봤기 때문에 그 방향을 제시하고 지시를 하는데 그 방향에 따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가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고 쳤을 때 나침반을 들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어떤 분들은 부산 가야지 하고 동쪽으로 가요. 그럼 속초나 강릉이나 양양 쪽으로 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떤 방향을 보고 난 분명히 성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성공의 방향만 있을 뿐이라는 거죠. 방법 물론 있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방향을 잘 보고 가면 빠르다는 얘기고 또 꿈. 막연한 꿈을 꾸지 말고 본질적인 꿈을 꿔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막연한 꿈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어떤 집에 살고 싶으세요? 물론 좋은 집에 살고 싶죠. 좋은 집이라고 하면 그냥 한강이 보이고 넓은 집 이런 집보다는 대지는 몇 평에 2층 집에 목조주택 안에 내부는 대리석으로 깔려있는 집을 하나 하더라도 다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꿈을 꾸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현실적인 꿈은 어떻게 설정하냐? 예를 들어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초등학생들은 꿈이 뭘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초등학생들이 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그러면 중학생 정도 되면 무슨 꿈을 꿀까요? 뭐 연예계 아니면 요리사 아니면 자기가 꿈꾸는 뭐 국회의원인 뭐 변호사 그러다가 고등학생 정도 되면 자기의 현실에 맞춰서 꿈을 꿉니다. 그래도 뭐 서울대, 연고대, 고려대 이런 식으로 좋은 대학을 꿈꿔요. 그러고 나서 막상 대학생이 되면 오로지 생각하는 게 취업입니다. 취업을 많이 꿈꾸는데 취업도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대기업, LG, 뭐 삼성, SK 이런 식으로. 그럼 거기에 또 충족을 하다 보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입사를 하게 되면 또 반대로 거기서 뭐 주임, 대리, 과장, 부장. 그분들한테 또 여쭤보면 꿈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또 얘기를 해요. 그래도 임원진까지는 해봐야지. 근데 결국 마지막 꿈은 그분들이 나는 그래도 어느 회사에 임원진까지 했으니까 은퇴해서
노후를 꿈꾼다. 근데 한번 돌이켜볼까요? 그분들이 여태까지 일상생활에 일부 사장님들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느 기업체의 직원이에요. 내가 거기에 대표가 아닌 직원으로 계속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태어났을 때부터 어느 한 직업에 몰두해서 자기가 밑에 하단에 일을 해주는 사람이 과연 꿈이었을까요? 그래서 한번 사람이 태어났을 때 인생적으로 최고의 지점까지 올라가고 싶을 텐데, 그래서 이 꿈 자체는 내가 어떠한 꿈을 꾸냐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라이트 형제나 에디슨, 스티븐 잡스, 박한길 회장님들은 미리 그 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어떻게 또한 목표를 두고 살아왔다는 얘기죠. 자, 다음이요. 네. 첫 번째, 꿈과 목표 설정. 현재 나의 꿈이 무엇인지 파악 후 애터미 사업을 할지 말지 설정해야 한다. 무슨 말이냐? 저는 태어났을 때부터 되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자가 되고 싶었던 꿈을 많이 꿨습니다. 라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노하우를 뭐 펼쳐야 될지. 저 같은 케이스는 부자보다는 되게 평범한 삶을 되게 살고 싶었어요. 남들이 살고 있는 그냥 평범한 아파트에 중형차에 그래도 남들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여유 있는 삶. 뭐 커다란 뭐 좋은 집에 좋은 차보다는 평범한 일상. 우리가 말하는 이제 중산층이라고 하죠. 그런 삶을 꿈꾸고 싶어서 이 일 저 일 안 해본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방산시장에서 일도 해봤고 아이스크림 배달도 해봤고 퀵서비스도 해보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저한테 이제 적성을 맞는 일을 한 15년 전에 주차장이라는 일을 찾다 보니까 그냥 막연한 그런 꿈을 꾸면서 살아온 후 2014년도 애터미를 저희 아버님께서 알려주신 상황에 그걸 알아보니까 야, 이 사업 가지고 과연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저부터도 꿈을 꾸는 게 아니라 애터미 사업을 할까 말까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더라는 거예요. 내 꿈이 무언지를 먼저 파악한 후 애터미 사업을 선택을 했더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도 바뀌고 차도 바뀌고 내 모습도 가족의 모습도 다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과 목표는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꿈꾸는 사람과 목표는 현실적으로 달라요. 어떠한 집에 어떤 식으로 살 건지 목표를 두고 일을 해 나가시면 엄청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근데 목표의 날짜를 정해 일을 추진해 나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막연히 얘기를 해요. 저요, 아유, 연말까지는 오토 판매사 될 거예요. 저는요, 앞으로 오토 판매사 돼서 열심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현재 수당 맞는 횟수가 한 달에 한 번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1년 주기로 역수산으로 가보는 거죠. 오늘이 1월 달이야. 그럼 예를 들어 12월 달에는 오토 판매사가 목표로 갔을 때 그때는 몇 번, 그럼 10월 달에는 몇 번, 8월 달에는 몇 번, 6월 달에는 몇 번, 4월 달에는 몇 번. 이런 식으로 내 체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날짜를 정해서 나가는 게 우선이고요. 두 번째, 연 목표를 잡았으면 월 목표로 다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내가 한 달에 PV를 올리는 게 100만 포인트다. 100만 포인트에 대해서 날짜별로 끊어가지고 그 숫자대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실대로 이끌어 나가려고 내가 먼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파트너가 저한테 협조를 안 해요. 스폰서님들이 저한테 도움을 안 줘요. 라기보단 내가 먼저 노력을 하면요. 파트너도 역으로 따라오게 되고 스폰서도 관심 있게 보고 그분을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일은 내가 먼저 노력해서 이끌어 가려고. 왜? 내 목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표대로 움직이는데 목표는 모든 분들이 꿈꾸는 게 오토 판매사세요. 한 달에 200에서 400 정도의 연금성 소득을 많이 선호하시는데 거기에
해당치 못한 게 뭐냐면 세미나나 그리고 시스템 이런 게 전혀 참여가 안 돼요. 그래서 거기 별표로 세미나는 나 홀로 나 혼자라도 참석해야 되지만 지금 현 시점에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강의나 또 유튜브로 나의 자신을 다진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불과 뭐 작년만 해도 내가 스스로 그 자리에 안착돼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데 지금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충분히 내 노력으로 자,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내가 솔선수범해서 먼저 보고 그게 매일 다져진다 그러면 내 스스로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한번 변화되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이요. 네. 두 번째, 결의결단. 첫 번째, 긍정적인 사고, 미소, 행동, 습관, 인생. 자, 한번 이어볼까요? 미소를 띠게 되면 행동이 생기고 행동이 바뀌면서 습관이 계속 변화되면서 내 인생이 바뀌어요. 근데 이번에 바뀐 게 또 뭐냐면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행동으로 옮길 걸 실천을 하다면 나중에 그게 결과론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나는 애터미를 한번 해볼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지? 사람을 만나서 행동을 합니다. 행동을 하면서 그분하고 1대1로 계속 실천에 옮겨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사업 설명회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수당 많은 회수도 들고 오토 판매사. 그러니까 첫 번째 모든 목표가 나의 긍정적인 생각, 사고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 주도적인 삶. 내가 마음먹기에 내 삶이 달라진다. EX 세미나 주변인. 요 얘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제 얘기인데요. 저는 이제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세미나 안착하는 게 사실은 좀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했던 건 초창기에 제가 했던 건 단 하나. 원데이 세미나나 석세스 세미나만큼은 빠지지 말자 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세미나에 안착되는데 주변에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오늘 목요일이지. 아 목요일이면 현민이 너 세미나 가는 날 아니야? 라고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내가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 먹은 대로 계속 세미나에 안착되다 보니까 삶이 점점 바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대가집을. 모든 사람들은 일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무언가를 내려놓는 습관이 없어요. 즉, 내가 여기에서 몰입을 하기 위해선 뭐 하나는 포기를 해야 돼요. 예전에 한 4년 전, 5년 전인가? 예전에는 세미나를 이제 하게 되면 수요일 날 11시 세미나를 하게 되면 보통 한 100명에서 150명 정도 모여요. 다음 센터도 그랬고 우리 반가반가 센터도. 근데 아이 엄마가 한 번 왔는데 아이 엄마가 그때 한 100일 된 애를 퍼대기로 이제 업고 듣고 있다가 애가 그 박수 소리에 깼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하는 도중에 아기가 깨니까 막 응애응애하게 울었겠죠. 근데 그 엄마가 나가서 애를 달래는데 저도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문을 빼꼼히 열어서 그 강의를 듣더라고요. 애를 들쳐업고 울지마 하면서 그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엄마가 있는가 반면 아마 파트너 중에 아이 엄마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저는 뭐 사장님 뭐 스폰서님 애가 너무 어려서 거기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대기보다는 핑계를 많이 대더라는 거예요. A라는 엄마는 그 A를 들쳐업고 세미나에서 안착하면서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노력하는 아이 엄마가 있는가 반면 어떤 엄마는 난 아기 때문에 애가 어려서 죄송합니다. 시스템은 다음에 참여할게요 라는 말이 많아요. 근데 거기 이제 별표가 나왔죠. 성공자분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모든 세미나는 참석을 해라. 얼만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년만 참석을 해봐라. 그러면 아마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도 뭔가 바뀌었을 것이다. 모습이 바뀌었든가 행동이 바뀌었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성공자로 바뀌었든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송경 본부장님이 1년 한 6개월, 7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 되셨고요. 그리고 김영진 본부장님이 1년 3개월,
4개월 만에. 저 같은 경우도 애터미 사업하고 뭐 열심히는 했다고 쳐도 해보니까 한 1년, 저도 한 2, 3개월 만에 오토 판매사가 됐던 것 같아요. 신기한 게 이 세미나만 갔다 오면 어디선가 모르게 기운이 나요. 그러면 또 세미나 갔다 온 그 시간 이후로 몇 시간을 또 돌아다닙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애터미도 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만큼은 꼭 참석해 주셨으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두 번째는 기간을 두고 내가 죽었다 해도 1년, 뭐 2년 그런 기간을 두고 계속 참석을 요합니다. 다음이요. 자, 세 번째, 명단 작성. 명단 작성은 저희가 이제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지인을 많이 찾아요. 지인들이 지방에 계시고 뭐 하니까 국장님, 네, 저 대구에 진짜 제가 하자면 하는 친구가 있는데 대구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아니요. 첫 번째는 근거리에 있는 가족보다 더 가까운 게 이웃사촌이랍니다. 주변의 이웃부터 찾아보는 가까운 곳에서 먼 곳으로 내가 아는 지인을 한 명 한 명 찾아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담을 갖지 말고 편하게 알리시면 돼요. 내가 애텀이라는 제품을 썼는데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제품이 싸니까 너도 써봐. 아니요. 한국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싼 게 비지터. 근데 저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제품을 써봤는데 가격 대비 괜찮은 것 같아. 한번 써봐. 그러고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줘. 왜? 우리는 100% 환불돼.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부담 없이 써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소비자가 생기고 소비자가 생기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찾을 때는 나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을 찾는 게 좋아요. 나보다 조금 낮은 사람을 찾으면 그 사람을 도와야 되고 그 사람을 뭐 해야 되다 보니까 내가 그래야 그 사람도 나도 같이 성공을 해요. 근데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지만 그 사람도 나를 많이 돕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나보다 조금 나은 사람을 찾는 게 좋다. 그리고 명단을 작성을 하는데 제품별로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미가 되게 많아. 또 여드름이야. 아니면 건강에 좀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해모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20대, 30대한테 해모임을 권유하는 거랑 60대, 70대 어르신들한테 해모임 거는 어느 게 더 효과적일까요? 또한 지금 막 10대, 20대한테 기미에 좋은 화장품보다는 여드름에 걱정하는 젊은 학생들이나 아가씨들한테 권하는 게 더 좋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별, 제품별 명단 작성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명단 작성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많은 분들이 특히나 남자분들이 사업자분들을 되게 많이 찾으세요. 이 친구가요. 아메이를 몇 년 했는데 이 친구가 뭐를 했는데요. 이 친구가 사업적으로만 몇 년 했는데 그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화장품 쓰고 유산균 먹고 콩콩 쓰고 휴지 쓰는 일반적인 소비자 제품 하나 바꿔 쓰면서 소비자 위주로 계속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적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그 소비자를 한 사람 한 사람 구축해 나가는 게 여기에서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든 명단은 이제 세 종류로 나눠요. 첫 번째는 긍정적인 상업, 또 부정적인 또는 거리순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일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지맘의 법 지금 회장님 말씀 많이 하시는데 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 마음입니다. 어젠가 제 파트너를 한번 만나요. 만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해요. 판매사라는 거를 도전을 하는데 첫 번째 절대 부담을 갖지 마세요. 단 하신다고만 하면 저는 도와드려요. 양쪽에 250, 250만 포인트를 혼자 달성해서 판매사라는 거를 양성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한 시기에 스폰서와 파트너 내가
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뛰는 날이 있는데 그때 기회가 있을 겁니다. 사장님, 선택은 사장님이 하세요. 대신 사장님이 안 해도 저는 그 시기에 뭐 직급을 간다거나 유지를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러면 저도 가야죠. 무슨 소리세요? 라고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즉 그 사람의 마음을 역이용해서 그 사람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표현을 하면 빨라요. 거기 가로치고 이제 짝사랑하는 방법 그러면서 말을 내뱉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만배 법칙 회장님 강의를 들었을 때 요걸 짝사랑하는 사람한테 얘기하듯이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 고등학교 때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저기 있잖아. 내가 뭐라고 해야 되지? 좋아. 모르겠다. 야, 뭐 미영아 나 너 좋아해 하고 도망을 갔어요. 고민하는 사람은 현민일까요? 미영일까요? 미영입니다. 왜? 저 친구가 나한테 표현을 했거든. 근데 저 친구가 의외로 괜찮아. 만날까? 말까? 한번 사귀어봐? 바로. 이 생각은 누가 해요? 그 미영이라는 친구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왜? 나는 표현을 했잖아요. 고민을 하고 선택하고는 그 상대방이 하듯이 이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써봤어. 괜찮아. 좋아. 그러니 너도 써봤으면 좋겠는데 마지막 말이 뭐 마음에 안 들면 줘. 그 대신 나는 여기에 100% 만족해서 쓰고 이 사업도 내가 왜 했는지를 설명을 하면 그분들도 같이 많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를 하면서 꼭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단입니다. 예단. 저도 참 많이 그 예단을 했었는데요. 저 형님한테 애터미를 아유 저 형님 내가 아는데 절대 이런 거 안 할 사람이야 라고 저를 그냥 알렸어요. 형님 저 이렇게 저렇게 해서 애터미 하는데요. 야 애터미가 뭐냐? 2차 전차에서 싸고 좋은 물건을 쓰면 포인트가 쌓여서 수당도 줘. 야 임마 그런 게 있으면 막 나한테도 알려줘야지 라고 얘기했을 때 형님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라고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예단입니다. 예단. 예단만큼은 절대 누구한테나 기회는 있고 누구한테나 그 제품을 다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이 사업하시면서 저 사람은 이럴 거야. 저 사람은 안 할 거야. 라는 그런 생각과 행동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요. 자, 네 번째 초청입니다. 초청은 제가 지금 할 말이 좀 많은 게 많은 분들이 자기야 나야 잘 지내고 있지 어쨌지 뭐 하면서 전화로 많은 얘기를 해요. 이번 주 목요일 날 세종시에서 원데이라는 게 있는데 와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 단한컨대 상대방 얘기 나옵니다. 목요일 날 아유 안 돼 힘들어. 근데 예를 들어 한번 찾아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뭐 우리가 말하는 바카스라든가 기타 500을 하나 사갖고 와서 얘기를 해요. 2차 전차에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때? 한번 나랑 가보지 않겠어? 근데 요 날보다는 요 날이 더 좋아. 17일이 좋을까? 20일이 좋을까? 라고 제안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래 그러면 이날보다 내가 이날을 선택할게. 그러면 첫 번째 조건은 전화로 사업 설명보다 만나서 직접 얘기를 하시든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나 사무실 하나 냈어. 여기 별내 청양리 가는 길목에 내 사무실 하나 있으니까 한번 놀러 한번 와봐 하고 커피를 대접하면서 사무실, 즉 우리 센터죠. 센터도 보여주면서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초청하는 게 되게 좋다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초청이 안 되는 이유, 상대방의 상황을 본인이 판단합니다. 아니 파트너 사장님, 그때 땡땡땡 사장님 어떻게 이번에 세미나 들으실 수 있대요? 라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 아유 그 땡땡땡 그 엄마는 요즘 힘들어요. 사업하고 뭐하고 뭐 여기저기 뭐 애들 봐주고 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저기 화면 좀 넘겨주세요. 다음이 아니라 전으로요. 안 되는 이유를 이제 본인들이 설명을 해요. 그래서 당사자를 만나서 제가 여쭤봅니다. 왜 그때 안 오셨어요?
무슨 소리예요? 아유, 그 스폰서가 얘기도 안 해주던데요, 뭐. 라고. 즉, 내가 상대방을 생각해서 이 사람은 안 될 거야. 아까처럼 얘기하지만 예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때 상대방을 고려해서 내가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폰서와의 예의, 초청할 때 많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스폰서님, 이 앞에 신규분이요. 예전에 새마을 지도셨고요. 이전에 지금 뭐 회장님이시고요. 뭐 했고요. 어쩌고. 이런 스폰서를 띄우기보다는 상대방의 신규를 과거의 이분이, 왕년의 이분이, 뭘 하셨던 분. 그 순간에 그렇게 높으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능력 있는 분을 뭐 나한테 어떤 식으로 소개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말은 이분이 우리 스폰서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또는 이분이요 1년 만에 해달 연금성 소득을 200만 원 이상 올리세요. 또는 스폰서가 막 사업 설명을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에다 홀마 BNH 얘기를 하는데 막 뒤죽박죽이야. 그래도 스폰서의 말은 긍정적으로 또는 말을 하는데 그때 내가 말했지. 그래 내가 이게 얘기했던 거야. 스폰서한테 맡겼으면요. 스폰서가 그 사업 설명을 주도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중간중간에 그래 영순아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애터미가 그렇다니까. 이게 무한단계래. 너무 좋지 않냐? 그러면 저를 왜 초대해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스폰서한테 모든 걸 맡기고 두 번째는 메모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사업 설명회 하는데 전화를 받는다거나 카톡을 보낸다거나 아니요. 앉은 노트에서 그 스폰서가 하는 말을 적게 되면요. 반대쪽에 있는 신규분은 야 이게 뭐지? 이게 뭐라고 이렇게 적어가면서 설명을 듣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나를 위해서라도 적어가면서 사업 설명에 임해 주시면 되게 빠르실 것 같아요. 그리고 초청을 계속 합니다. 근데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고 초청이 안 돼. 그리고 보니까 내 자존심을 부리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갈 거면 가고 말 거면 말어. 이게 아니라 내가 이런 세미나에 참석을 너한테 부탁하는 건데 야, 내 얼굴 봐서라도 한 번만 좀 봐주면 안 되겠냐? 내가 오죽 좋으면 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하겠어? 야, 부탁 좀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과연 그 상대방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괜찮은 세미나야? 나도 한번 알아보자. 즉,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상대방을 배려해가며 웃는 얼굴로 초청이 될 때까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언젠가는 한 달이 되고 두 달이 되면 초청이 되는 날이 있을 겁니다. 마지막 스폰서와 파트너는 싸우면 서로 일도 안 된다. 돌을 닦는 기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꼭 대립관계가 생겨요. 스폰서하고 파트너는. 저 스폰서 진짜 하는 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본인은 마음에 드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일은 서로 간에 맞춰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스폰서와 파트너 관계가 많이 다툼으로 이루어져. 하나 예를 들자면 제 파트너 중에 스폰서와 파트너가 다퉈서요. 두 분 다 이 애터미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스폰서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할까요? 물론 이걸로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는데 내 저 기집애하고는요 일 절대 못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저런 일 미쳤다고 내가 근데 결국은 두 분이 싸우면서 일은 안 해도 제품을 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스폰서는 그 포인트가 계속 올라와요. 근데 그 스폰서라는 사람도 마음은 어떨까요? 조금 더 분위기 좋게 화기애애하게 일을 했더라면 그 두 분 다 스폰서든 파트너든 같이 오토 판매사에 향해서 갔을 텐데 조금만 참고 힘들더라도 도 닦는 기분이라고 그러죠. 저도 돈을 안 닦아봤습니다. 근데 도 닦는 그런 기분으로 한번 일에 매진하면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이요. 자, 다섯 번째 사업 설명입니다. 사업 설명의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인상입니다. 첫인상. 첫인상인데 한번 볼까요?
내가 트레이닝복이라고 그러죠. 트레이닝복에 청바지에 반바지에 슬리퍼 질질 끌고 가서 애터미 사업을 하면 누가 그분을 신임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복장보단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정장, 슈트 정장에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또는 캐주얼 정장, 세미 정장이라죠. 캐주얼 정장에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원피스 또는 투피스 구두를 신고 상대방을 매너 있게 찾아가면 빠를 것 같아요. 다시 넘겨주세요. 넘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매너 있는 복장으로 찾아가시면 좋고 사업 설명회 할 때는 첫 번째 나라는 사람이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회사를 만났는지 그리고 회사를 만났을 때 경영진의 생각, 마인드 그리고 세 번째는 제품에 대해 내가 체험한 제품 설명 그리고 아주 간단한 보상 플랜 그리고 마지막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앞으로의 비전나 또는 내가 지금 해서 비전으로 가고 있는 내용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는 만큼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그걸 광범위하게 하고 그러면 상대방도 부담스러워 하세요. 나도 저 언니처럼, 저 형처럼, 저 사장님처럼 나는 저런 거 못해. 이런 말이 안 나오게끔 나도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어. 근데 애터미가 이래서 좋더라. 이래서 수당도 들어오더라. 그래서 내가 요즘 삶에 만족해 하고 내가 아는 만큼 편안하게 애터미 사업을 설명하는 게 상대방한테도 나한테도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왜? 20대는 주도 면밀하게 되게 잘 해서 설명을 해요. 근데 나이가 60, 70 먹으신 분들이 그걸 디테일하게 설명할까요? 그냥 간단하게 아는 만큼 설명하면 그게 사업의 속도가 더 빠르더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후속 조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처음 파트너한테 리크루팅 할 때 칫솔 하나, 치약 하나, 유산균 하나, 오메가3 하나, 고등어 하나 이런 식으로 한 8번을 제가 한번 찾아간 적이 있어요. 왜? 계속 그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매일 같은 그 시간을 보내니까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지금 제가 요거 말씀드린 거는 정인옥 총장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저는 처음부터 세트 메뉴를 구매를 해요. 치약, 미니 치약이죠. 미니 치약, 칫솔, 유산균, 오메가3 해갖고 세트로 해서 그 사람한테 선물로 줍니다. 네가 충분히 여기서 써보고 좋은 게 있으면 구매 한번 해봐서 써봐. 사람들이 한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제품의 패키지 상품을 주니까 이것저것 써보면서 본인 스스로가 요건 괜찮네. 요건 근데 별론데 그 가격 대비 이건 더 좋아. 하다 보니까 하나하나 제품 자체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제품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제품을 체험할 수 있게 패키지 상품으로 만들어서 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원가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요. 회원가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제품 쓰는 소비자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만들면서 내가 일하는 방법을 그 상대방에게 노하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근데 어느 파트너가 부장님 저는요 오늘 이 사람 가입을 했고요. 이 사람 가입을 해서 지금 한 50명 가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그래서 이 50명 가입한 사람 중에 제품 쓰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됩니까? 우선 오늘 회원가입 시켰으니까 제품 쓰게 해야죠. 아니요. 회원가입 많이 안 하셔도 좋아요. 나로 인해서 제품을 쓰는 소비자가 계속 구축될 수 있게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노력해 보세요. 그러면 속도가 조금은 더 빠르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애터미를 왜 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꼭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아드님이 제 또래예요. 근데 그분이 눈물의 스피치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애터미를 왜 하는지 아세요? 내 아들한테는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 1급입니다. 근데 심지어 와이프까지 5년 전에 사별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면 저도
하느님의 부름을 받고 저 세상에 가겠죠. 과연 남아있는 내 아들은 누가 보살필까요? 그런데 이 애터미로 인해서 지금 한 달에 500만 원, 700만 원의 소득을 받는데 조금 더 노력해서 내 아들이 풍족하게 여유 있는, 비록 지체장애인이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지금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애터미를 선택하는 이유가 다 각양각색이구나. 내가 여유 있는 삶, 행복한 삶, 부자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내 지체장애인인 아들을 위해서 이 애터미를 할 때 과연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사장님들이 그분의 소비자라면 제품 하나 안 바꿨을까요? 바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애터미가 어떤 비전을 주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행동이 바뀌더라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일을 하다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저 세상에 가도 이 급여, 수입, 금액에 대해서는 계속 3대까지 상속되는 게 애터미의 큰 비전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걸 꼭 염두하셔서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다음이요. 자, 7번째. 상담. 상담에 대해서 내용이 지금 되게 많아요. 왜? 상담을 잘해야 이 일이 진행이 빨라요. 근데 보통 파트너도 스폰서한테 상담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아니, 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아니요. 처음에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마지막에 스폰서하고 또는 파트너하고 상담하는 사람 당연히 있죠. 왜? 어떤 식으로 일을 진행해 나가는 상담.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보고 가는 상담. 그래서 상담만큼 이제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아우, 스폰서님, 저 회원가입 좀 많이 좀 해주세요. 부쩍 좀 드려요. 이 일은 나로부터의 사업이에요. 내가 소비자를 구축하고 내가 행동해 나가는 거지. 스폰서가 파트너한테 회원 달아주고 그런 스폰서가 아닙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한쪽은 책임질 테니까 한쪽은 스폰서님이 좀 해주세요. 아니요. 그거 다릅니다. 이 사업은요. 온전히 본인 스스로 두 줄 마케팅이에요. 나로부터 사업이니까 두 줄로 계속 소비자 구축해 나가면서 키워나가시면 되고, 요즘에는 이런 분들 안 계시는 것 같아요. 30만 포인트 내가 해놨으니까 요 한쪽 30만 포인트 스폰서가 해주겠지라는 그런 생각과 행동 다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줄로 계속 포인트를 양성해 나가면서 내가 수당 맞춰 나가는 일이지. 그런데 저희 스폰서는 포인트 이렇게 후원해주고 도와주던데요. 물론 나도 물건이 필요하니까 밑에 파트너한테 물건을 주문해서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30만 포인트 해놓고 이쪽 해주겠지. 스폰서가 언젠간 나한테 수당 맞춰주겠지. 그거 달리 생각하셔야 돼요. 스폰서라는 사람은요. 이 사업을 알려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스폰서는 물질적인 후원? 아니요. 포인트가 아닌 회원의 리크루팅, 미팅, 상담 계속 후원해 주면서 같이 일상에서 일어나가는 그런 후원입니다. 회원 가입 시 스폰서는 본인의 소실적으로 회원 가입하는 건 당연.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뭐 팀장 이상 되신 분들이 아니라 판매사, 지금 내 에이전트 이런 분들이 같이 일을 하는데 아니 그럼 내 밑에 안 달아놓고 이쪽에 달아요. 물론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회원 가입을 하는데 그 스폰서라는 사람도 이제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기 때문에 소실적인 회원 가입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쪽으로 해놓고 한쪽은 안 하고 포인트가 이쪽에서 많이 올랐으니까 이쪽에 맞추고 수당이 맞아야 그 밭을 밑으로도 포인트를 후원하고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원 가입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얘기를 해드리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파트너하고 후원을 다녔는데 내 밑에 다네, 네 밑에 다네 막 이런 얘기가 많아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자, 저 앞에 부동산을 들어갈 건데 들어가서 남자면 우리 파트너 사장님 거, 여자면 내 파트너 이런 식으로 나눠요. 그래서 문을 엽니다.
여자네. 그거 네 파트너. 안경을 쓰면 내 파트너, 누구 파트너. 운동화를 신었으면 내 파트너, 네 파트너. 그런 식으로 나누면 일의 재미도 붙더라는 거예요. 그 우스갯소리를 한번 해드린 거고, 나중에 내 파트너하고 이게 일을 진행해 나가면서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안경 쓰면 누구 파트너? 네 파트너. 안경 안 쓰면 내 파트너. 여자면 내 파트너, 남자면 네 파트너. 이렇게. 이 반응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네요. 다음. 매출이 안 뜬다, 불만형, 얘기만 듣고 다 안다는 형, 제품 내 절대로 안 써. 이런 사람들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안 뜬다는 불만형, 뭐 얘기 듣고 다 그래도 어차피 누구 소비자? 내 소비자입니다. 포용하고 계속 안내하면서 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또 절대로 제품을 안 쓴 사업은 참고로 아셔야 되지만 제품부터 잘 써봐야 일이 진행돼요. 이건 제 사례예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한테 질문이 들어왔어요. 애터미 샴푸 어떤가요? 애터미 샴푸요? 저 같은 경우에 그때 한방 샴푸를 쓰고 있었거든요. 샴푸 괜찮아요. 댕긴머리가. 아니 그거 말고 앱솔루트인가 뭔가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좋아요. 어떤 식으로 좋아요? 라고 하는데 그때 제가 얼굴이 한번 붉어진 적이 있어요. 스폰서라는 사람이 제품을 몰라. 그냥 막연히 좋대. 그러다 보니까 그분한테 어떤 설명을 못 해주겠더라고요. 그 순간 바로 앱솔루트 샴푸를 써보는데 거꾸로 제가 파트너한테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샴푸 되게 좋던데요. 냄새도 좋고. 그래서 저도 그걸 실수한 나머지 많은 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저부터 제품을 다 써보고 우리 그 제품에 대해서 알려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인은 제품을 다 쓰는지 제발 부탁드려요. 뒤돌아보라는 거예요. 나부터도 안 쓰는데 상대방이 제품 쓸까요? 안 씁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품을 내가 써보고 2차 전차 왜 이 제품이 좋은지 설명을 해주는 게 아마 사업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회원가입 많이 사람이 유도하시는데 그 상대방이 싫어하면 저 같은 케이스는 급하게 안 해요. 왜? 그 사람하고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좋아요. 회원가입 안 하셔도 좋으니까 제품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제품을 구매하면 그 포인트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포인트, 오늘 사신 우리 사장님 포인트가 난 사장님한테 드리고 싶은데 회원가입이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포인트는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그게 뭔 소리예요? 오늘 해모임을 한 박스 사셨어요. 그게 한 박스가 한 달분이 84,000원인데 포인트가 42,000원어치나 돼요. 어르신이었거든요. 42,000 PV 뭐 하면은 못 알아들으시니까 산 금액의 50%, 즉 42,000원어치 포인트가 있는데 그거 회원가입하시면 우리 아버님 포인트인데 한순간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나 회원가입할게. 그러니까 말의 화법만 조금 바꿨을 뿐인데 회원가입이 자연스럽게 됐죠. 근데 구태여 안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안 하셔도 좋은데 요런 포인트가 사장님한테 적립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회원가입 커진다 본인들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직들이 많이 안 커져. 왜 안 커질까 하고 나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내가 그분에 대해서 겸손한 자세로 또는 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는지 또는 그 상대방을 피하는지 내가 독선적이진 않았는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마치 무슨 뭐 내가 여기서 뭐가 된 마냥 아니요. 회장님이 얘기를 하십니다.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대요. 최대한 겸손한 자세로 경청하는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부터도 내 스폰서가 겸손한 자세로 나한테 대해주고 내 얘기를 경청해주고 나를 피하기보다는 나를 더 포용해주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독선적이지 않게 안아준다 그러면 나부터도 그 사람한테 신뢰를 주고 하지 않을까요? 항상 이런 말이 있어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 일도 진행이 조금 더 빨라요. 다음요. 자, 마지막 복제입니다. 복제. 나는 우리 스폰서가 이러이러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이 들면 과연 나는
그러고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은 나는 스폰서이자 나도 파트너거든요. 근데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 스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했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어. 그러면 나부터 그렇게 노력해주시면 더 빠르겠죠. 그리고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소비자 또는 내 파트너가 아우 나만 같으면 진짜 뭐 바라는 게 없겠다인지 아우 나 같은 사람은 아직 저기 반팽이야. 나 같은 사람 따라하면 안 돼. 우리 저기 파트너가 훨씬 낫지인지 개인적으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일이 순조롭게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 저 같은 케이스는 박한길 회장님의 리더십, 임승택 단장님의 약간 코믹한 그런 사업 설명, 그리고 박동철 단장님의 그런 뭐라 그러지 화이부동 너무 제가 되게 와닿았던 게 그런 내용이에요. 성공의 함수는 X, Y, Z. 나의 노력과 주변의 도움, 운이 있어야 돼. 야, 맞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스스로 그분들을 많이 따라하게 되고 요 근래 들어 같이 스텝하는 김형준 본부장님이나 변인성 총장님한테 사실 저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이러한 식으로 파트너한테 관계를 만들거나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 방법 이런 거 알릴 때마다 나도 저렇게 좀 따라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꼭 염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스폰서가요. 기분이 좀 다운되면 파트너도 여간없이 기분이 다운이 돼요. 근데 내가 기분 업이 돼서 안녕하세요. 외통이 빨리 열심히 좀 해봅시다. 화이팅 합시다. 우리 부탁입니다. 라고 하면 파트너도 덩달아 기분이 업이 돼서 같이 일의 진행이 빠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집안에서 안 좋은 일이 있어. 오늘 와이프하고 다퉜어. 또는 아내분하고 다퉜어. 뭐 애들하고 싸워. 그래도 밖의 활동에 대해서는 스폰서 파트너 관계에 대해서 기분 업이 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해 나가시는 게 성공에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마지막 지금 목표와 설정 없이 가지 마라. 그 무슨 말이냐? 비행기가 뜹니다. 그럼 비행기가 떴을 때는 어느 목표가 있겠죠. 배를 띄웁니다. 배도 어디 목적지를 두고 가요. 근데 배를 뜨고 비행기도 뜨고 근데 아무 목적지 없이 배도 비행기도 항해를 하고 항구를 떠날까요? 아닙니다. 어느 한 목표점을 두고 계속 일을 해나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나의 목표 그리고 거기에 대해 맞는 설정을 해나가시는 게 빠르더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없는 목적지가 없는 배는요. 항상 항구에만 머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어떠한 목표를 두고 목적을 두고 항해에 나가시는 그런 사업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무실에 지금 시위가 없어요. 몇 분이나 됐을까요? 50분이요. 벌써요? 한 20분 한 줄 알았는데. 아무튼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이게 울리네요. 안 울리나? 안 울리는구나. 이 일을 열심히는 안 하셔도 좋아요. 근데 이거 부탁드리는데 꾸준히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꾸준히 1년, 2년, 3년.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5년을 했는데 그때 오토 판매사예요. 매달 200만 원이라는 연금성 소득이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평생 들어와요. 평생. 내가 전 세상에 하늘 날아가도 그 200만 원이 내 자식한테 상속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업을 되게 낮게 보세요. 사람들이. 꾸준히 열심히만 하면 되는 사업인데 조금 하다 말고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열심히까지는 제가 안 바랄게요. 꾸준히만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업자가 성공해서 같은 성공 반열에 오를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공의 8단계를 이렇게 재밌게도 할 수 있구나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고요. 이게 하다가 방송사고가 몇 번 있었죠. 차가 막 움직이니까 이게 마우스가 막 움직여갖고 넘어가는데 죄송하고요. 그래요. 저는 누가 낙서하는 줄 알고 별로 마음에 안 드나 그러고 막 낙서하는 줄. 어느 분이 낙서도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낙서가 아니고 이렇게 체크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아주 소소한 꿀팁까지 재밌게 우리 성공의 8단계에 대해서 강의해주신 김현민 국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듣고 또 그냥 지나갈 수 없겠죠. 스피치 한 2분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2분 자발적으로. 자,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이름. 저요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우리 저기 박영순 목사님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가 또 안 돼. 됐다. 됐죠? 네. 됐죠? 됐습니다. 결의결단에 대해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번에 우리 백예순 사장이 아주 크게 도전을 받아가지고 요즘에 미쳤어요. 미쳐가지고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도 그냥 며느리가 살겠다는데 안 도와줄 거느냐고. 그리고 또 저기 뭐냐 어저께도 또 미용실에 자기 파트너한테 가게 문 걸고 가서 또 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또 물건도 저장해 놓기도 했어요. 미용실에다. 그게 기적 같은 일 아니겠어요? 이게 곧바로 결의결단이 나오게 참고가 되고 감사해서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국장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와서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승 사장님이 진짜 결의결단을 대단하게 하신 것 같아요. 보기만 해도 빛이 달라지. 자, 또 한 분 누구 하실까요? 백세리야. 우리 기관순 팀장님 손 드신 거죠? 마이크 켜주세요. 제가 오늘 우리 김현민 국장님 성공의 8단계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어요. 너무 편한 자세로 또 이렇게 조카 같은 그러한 분위기로 이렇게 자세한 것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현장에서 일할 때 정말 우리가 난감할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자신들이 너무 아는 게 없고 무작정 하다 보니까 그런 실수들도 많이 하고 거절도 많이 받았는데 오늘 제가 이거를 캡처를 많이 했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노트에 이제 이렇게 적어서 메모를 해놓고 이런 순서로 한번 제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냥 대충이 아닌 제대로 해가지고 거절을 받을 때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애텀이 너무 당당한데 저희들이 이쪽돼서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좋은 강의로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신 우리 김영인 국장님한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용기 내서
스피치를 못하셨지만 또 여러분들 각자가 느끼신 게 분명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안경 쓰면 내 파트너, 남자면 너 파트너. 같은 파트너 스폰서끼리 다니면서 게임하는 것 같고 문 열어보고 아이고 안경 썼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재밌게 일하시면 또 보는 분들도 또 재밌고 저분들 되게 재밌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 않겠나. 즐기면서 일하는 또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